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억을 품은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슴 깊이 남은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대리석 대로비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였다. 정장을 차려입은 상류층 손님들이 미소를 띠며 스쳐 지나갔다. 피아노 선율이 로비 한 구석에서 은은하게 울렸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폭풍전야 같은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65세의 청소부 김수진은 32층 복도를 따라 청소 카트를 밀며 걸었다. 마른 손으로 빗자루 손잡이를 꽉 쥔 그녀는 이곳에서 30년을 일하며 직원들의 무심한 시선과 청소 아줌마라는 호칭에 익숙해져 있었다. 은지 씨, 오늘 손님 많네. 수진이 옆에서 유리를 닦는 젊은 동료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은지는 머리를 높게 묶은 채 지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못 들으셨어요? 오늘 밤 두바이에서 온 VIP 손님이 있대요. 무슨 비밀스러운 억만장자라던데 호텔 전체가 난리예요.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바닥을 쓸었다. 난 그냥 바닥만 깨끗이 닦으면 돼. VIP든 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오늘의 그랜드 임페리얼은 평소와 달랐다. 총지배인 최민호부터 보안팀장 박지훈까지 고위 직원들 모두 비정상적으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급한 발소리, 속삭이는 전화통화, 그리고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의 은밀한 눈빛 교환,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김수진 씨, 거기서 뭐해요? 최민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검은 정장에 롤렉스 시계가 반짝이는 키 큰 남자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봤다. 32층은 11시 전에 완벽히 청소해야 합니다. VIP 손님은 먼지 한 톨도 용납 안 해요. 알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네, 지배인님, 바로 하겠습니다. 민호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만 그의 눈빛에는 수진의 존재가 호텔의 완벽한 이미지의 오점이라도 되는 듯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민호가 멀어지자 은지가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 지배인 완전 예민해요. 오늘 밤 실수하면 잘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이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장님도 직접 전화로 점검하셨대요. 수지는 대답 없이 청소 카트를 복도 구석으로 밀었다. 하지만 카펫에 얼룩을 닦던 중 복도 끝 VIP 룸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에 그녀는 멈칫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낮고 급한 영어 목소리가 들렸다. 넌 이해 못해. 이게 새나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수지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호기심 많은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어 무시할 수 없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틈새로 긴 코트를 입고 페도라 모자를 쓴 남자가 호텔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직원은 수진도 아는 강태우였다. 몇 달 전 입사한 프런트 직원으로 늘 그녀를 마주칠 때 시선을 피하곤 했다. 수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태우가 밖으로 나왔고 창백한 얼굴로 수진의 청소 카트와 부딪힐 뻔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당황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바닥 닦고 있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태우는 대답 없이 방 안을 힐끗 보더니 황급히 사라졌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전 안의 남자가 고개를 돌렸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수진과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지는 마치 속까지 꿰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눈빛은 평범한 손님의 것이 아니었다. 위험과 깊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수진이 대로비로 돌아와 교대 보고를 하려던 때 은지가 그녀를 구석으로 끌어당겼다. 할머니,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그 VIP 손님, 그냥 억만장자가 아니래요. 국제적인 스캔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호텔이 이걸 숨기려는 것 같아요. 32층 보안이 2배로 늘었대요.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숨긴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은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눈을 반짝였다. 그 손님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왔는데 아무도 건드릴 수 없대요. 안에 이상한 게 있다고 본 사람도 있대요. 할머니, 32층에서 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수지는 깨진 유리 소리,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그 남자의 눈빛을 떠올렸다. 은지에게 말하려다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못 봤어.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위험한 비밀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직감했다. 11시 정각, VIP 손님의 도착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렸다. 호텔 전체가 숨을 멈춘 듯했다. 수지는 대로비 구석에 서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정문 앞에 멈추는 모습을 지켜봤다. 문이 열리고 32층에서 봤던 그 남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위험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옆에는 긴 검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 서 있었고 민호가 그녀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김할머니, 가요. 은지가 재촉했지만 수지는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가 대로비로 들어서며 군중을 훑던 눈빛이 수진에게 멈췄다. 단 1초였지만 그녀는 온몸에 한기를 느꼈다. 그는 수진이 뭔가를 봤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청소 카트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다. 그녀는 주웠고 손으로 쓴 글씨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살아남고 싶다면 들은 걸 잊어. 2025년 5월 1일 서울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오후 11시 30분 김수진은 직원 휴게실에 홀로 서 있었다. 손에는 위협적인 메시지가 적힌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살아남고 싶다면 들은 걸 잊어. 글씨는 휘갈겼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휴게실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 위험한 기운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오래전 마주했던 어떤 순간이 되살아난 듯했다. 김수진 씨, 괜찮아요? 표정이 완전 유령 본 사람 같아요. 문을 밀고 들어온 은지가 자판기 커피를 들고 말했다. 수지는 황급히 종이를 제복 주머니에 쑤셔 넣고 평온한 척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은지 씨는 아직 안 갔어? 은지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였다. 가긴요. 호텔이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가요? 그 VIP 손님 때문에 다들 정신없잖아요. 할머니, 소문 들었어요? 그 사람 그냥 억만장자가 아니래요. 인터폴이 쫓는 돈 세탁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은 가방, 안에 든 게 돈이 아니라 더 위험한 거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32층에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할머니 뭔가 숨기는 거 알아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은지의 날카로운 눈빛에 완전히 무시할 순 없었다. 은지 씨, 이런 일 파고들지 마. 알면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평소 순종적인 모습과는 달랐다. 은지는 놀라 눈을 깜빡였지만 더 묻기 전에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울렸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태우가 나타났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김수진 씨, 지금 당장 32층으로 올라가야 해요. 태우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큰일 났어요. 최 지배인이 VIP 룸에 얼룩이 생겼다고. 할머니가 청소하래요. 지금요.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청소? 지금? 나 교대 끝났어. 하지만 태우의 겁먹은 눈빛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속삭였다. 모르시잖아요.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지배인이 할머니만 들어가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안 된대요. 은지가 벌떡 일어나 따지듯 말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하필 김수진 씨죠? 할머니는 그냥 청소부잖아요. 태우는 은지를 쏘아보며 대답하지 않고 수진을 재촉했다. 빨리 가세요. 안 그러면 나도 할머니도 큰일 나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 속 종이를 꽉 쥐었다.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알았어. 갈게. 그녀는 은지에게 더 말하지 말라는 눈짓을 보내고 태우를 따라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태우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문 닫힘 버튼을 연신 눌렀다. 마치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처럼. 할머니,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네? 태우가 중얼거렸다.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그냥 청소하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보지 말고, 듣지 마세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오래 묻어둔 기억이 떠올랐다. 30여 년 전, 런던에서였다. 당시 젊은 그녀는 통역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고급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때 듣지 말아야 할 대화를 엿듣고 말았다. 그 결과는 추격전, 팔에 남은 긴 흉터, 그리고 꿈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삶이었다. 그 과거를 묻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딩소리와 함께 32층에서 멈췄다. 복도는 고요했고 황금빛 조명이 붉은 카펫 위에 어른거렸다. 태우는 VIP 룸을 가리켰다. 저기에요. 지배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거의 도망치듯 사라졌다. 수지는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다가갔다. 문에 가까워질수록 코를 찌르는 금속성 냄새, 피냄새가 났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표정을 굳히고 문을 두드렸다. 최 지배인님, 김수진입니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문 앞에 선 건 최민호가 아니었다. VIP 손님과 함께 있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긴 검은 머리가 반짝였고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고급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소매에 묻은 선홍색 얼룩이 눈에 띄었다. 들어와. 그녀는 영어로 말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문 닫아. 수지는 안으로 들어섰고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다. 창문 근처 바닥에 작은 핏자국이 있었고 그 옆에는 깨진 유리 조각, 아마도 근처에 굴러다니는 와인잔에서 나온 것이었다. VIP 손님, 그 위험한 눈빛의 남자는 방구석에 서서 실크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은지가 언급했던 검은 가방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화면이 깜빡이는 낯선 전자장치가 들어 있었다. 내 말을 엿들은 게 너지. 맞지? 남자가 입을 열었다. 낮고 날카로운 영어였다. 그는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가왔다. 태호에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 녀석은 너무 약해. 그래서 직접 만나고 싶었어. 수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떨지 않으려 애썼다.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그녀는 영어로 대답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아무것도 듣지 않았어요. 남자는 비웃듯 웃으며 손수건을 바닥에 던졌다. 영어를 꽤 잘하는군. 청소부 아줌마치고는 평범하지 않아. 안 그래?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를 뜯어보았다. 난 위험이 싫어. 하지만 오늘 밤 더 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지.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여성이 끼어들었다. 그만해, 칼리드.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게임 할 시간 없어. 이 여자가 문제면 계획대로 처리해.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접이식 칼이었다. 칼날이 조명 아래 번쩍였다. 수지는 뒤로 물러서며 본능적으로 청소 카트의 빗자루 손잡이를 만졌다. 그녀는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런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위협 앞에서도 침착함과 지혜로 맞섰던 순간들. 날 죽이고 싶다면 해봐.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 호텔이 VIP 도착 첫날 살인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까? 칼리드라는 남자는 손을 들어 여성을 막았다. 야스민, 진정해. 이 여자 말이 맞아.
그는 수진을 보며 눈빛에 호기심이 섞였다. 이름이 뭐지? 김수진.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칼리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을 기억하려는 듯했다. 좋아, 수진. 거래를 하자. 이 핏자국을 치우고 본 걸 잊어. 그러면 무사히 여기서 나갈 수 있어. 하지만 단 한마디라도 누구에게든 하면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땐 너뿐 아니라 그 호기심 많은 아가씨, 은지, 맞지? 그 애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은지의 이름이 나오자 수지는 손을 꽉 쥐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위협이 아니었다. 더 크고 어두운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치울게요. 야스민은 코웃음을 치며 칼을 집어넣었지만 여전히 맹수처럼 수진을 노려봤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카트에서 걸레와 세제를 꺼내 핏자국을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순간 그녀의 눈이 가방 안의 장치로 향했다.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고 빨간 점이 깜빡였다. 그 옆에는 문구가 있었다. 서울, 새벽 2시, 활성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돈 세탁이 아니었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다. 청소를 마친 후 칼리드는 가볍게 박수를 쳤다. 마치 공연을 감상한 듯한 태도였다. 잘했어, 수진. 이제 가. 내 말 잊지 말고.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그녀 앞 바닥에 던졌다. 침묵의 보상이라 생각해. 수지는 봉투를 내려다봤지만 손대지 않았다. 당신 돈은 필요 없어요. 그녀는 일어나 카트를 밀며 등을 꼿꼿이 세우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억눌렀던 떨림이 밀려왔다. 그녀는 칼날을 피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휴게실로 돌아오자 은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김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요? 수지는 의자에 앉아 주머니 속 종이를 꽉 쥐었다. 핏자국, 칼, 그 기묘한 장치,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칼리드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신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은지 씨. 그냥 지우기 힘든 얼룩이었어. 은지가 등을 돌린 순간 수지는 종이를 꺼내 다시 보았다. 그러다 놓쳤던 작은 디테일을 발견했다. 종이 귀퉁이에 새겨진 작은 문양, 쌍도 독수리였다. 그 문양은 낯설지 않았다. 30년 전 런던에서 그녀가 보지 말아야 했던 문서에서 그 문양을 봤다. 그 사건 때문에 그녀는 도망쳤고 과거를 묻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조직이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호텔 안에 있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빛에 결의가 번쩍였다. 은지 씨, 먼저 가. 나 볼 일이 있어. 은지가 묻기도 전에 수지는 휴게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보안실로 향했다.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임을 알았지만 그 조직이 돌아왔다면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다. 2025년 5월 2일 서울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오전 0시 15분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보안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희미한 조명 아래 잠겨 있었다. 김수진의 발소리만이 고요 속에 메아리쳤다. 제복 주머니 속 쌍도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종이 조각은 그녀가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였음을 상기시켰다. 30년 전 런던에서 그녀는 그 문양을 지닌 비밀 조직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제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고 수지는 침묵이 답이 아님을 알았다. 은지나 호텔 안에 누군가가 이 음모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면 더더욱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보안실 문 앞에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무거운 철문에는 직원 전용이라는 표지판이 단단히 붙어 있었다. 마치 돌아가라고 도전하는 듯했다. 하지만 수지는 짧고 단호하게 3번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저예요. 김수진.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이 열렸고 보안팀장 박지훈이 나타났다. 키 큰 남자는 소금 후추 빛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김수진 씨? 늦었는데요. 무슨 일로 여기 온 겁니까? 수진은 지훈의 어깨 너머를 힐끗 보며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감시 모니터들이 깜빡이며 로비, 복도, 그리고 32층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칼리드와 야스민을 마주했다. 따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32층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VIP 손님에 대해서. 지훈은 팔짱을 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당신은 청소부잖아요. 32층 일은 당신과 상관없어요. 문제 있으면 최 지배인에게 보고해야죠.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종이 조각을 꺼내 지훈 앞 책상에 올려놓았다. 위협적인 문구와 쌍도 독수리 문양이 드러났다.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지훈은 종이를 내려다봤다. 순간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문을 잠갔다. 이걸 어디서 났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숨길 수 없는 긴장이 묻어났다. 제 청소 카트에서 떨어졌어요. 수지는 지훈의 반응을 하나하나 살피며 대답했다. 32층에서 듣지 말아야 할 대화를 들은 뒤였죠. 피를 봤어요. 가방 안엔 이상한 장치가 있었고 칼을 든 여자도 있었죠. 그들은 내가 뭘 봤는지 알아요. 그리고 날 위협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지훈을 뚫어지게 봤다. 당신, 이 문양 아는 거죠? 지훈은 침묵했다.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수진에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 일에 엮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김수진 씨, 이 문양 뒤에 있는 조직. 그들은 당신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나도 예전에 그들과 맞닥뜨린 적이 있죠. 그는 멈췄다. 눈빛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 멀리 향했다. 난 국제범죄수사팀 경찰이었어요. 우리는 그 조직을 쌍응이라고 불렀죠. 무기 밀매, 기밀 데이터, 금지된 기술까지 다루는 놈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늘 우리보다 한 발 앞섰죠.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서 호텔 경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의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쌍응의 매복 작전에서 내 팀을 잃었어요. 그 뒤로 경찰을 그만두고 여기로 왔죠. 도망치려고. 하지만 과거는 날 놓아주지 않더군요. 수지는 지훈을 바라보며 그의 말에 담긴 진실과 거짓을 가늠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진심이었다. 그럼 그들이 왜 이 호텔에 있는 거죠? 가방 안장치는 뭐고요? 수지는 몰아세웠다. 지도가 있었어요. 서울, 새벽 2시, 활성화라는 글귀와 함께요. 이제 2시간도 안 남았어요. 지훈은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달려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32층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떴지만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더니 검게 변했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다. 카메라를 무력화했어. 이건 내부자의 짓이야. 그는 수진을 돌아보며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그 장치를 봤다면 당신이 유일한 증인이에요.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민호 지배인이에요. 지금 32층으로 오라고 하네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수진을 봤다. 정말 이 일에 뛰어들 건가요?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수진은 은지를, 호텔 안의 무고한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쌍응에게서 도망치며 통역사의 꿈을 버렸던 그 세월. 충분히 도망쳤어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그들을 막고 싶다면 나도 돕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에서 여분의 출입카드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이건 호텔 저장고 출입카드예요. 내부자가 있다면 거기에 단서가 있을 겁니다. 고객 기록, 카메라 영상, 뭐든지. 난 32층으로 가서 시간을 끌어볼게요. 당신은 저장고를 확인해요. 하지만 조심해요. 김수진 씨.
쌍응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수지는 카드를 받아 손에 쥐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는 보안실을 나섰다. 벽시계가 0시 30분을 가리킬 때 그녀의 걸음은 빨라졌다. 저장고는 지하에 있었다. 거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으로. 서류 선반과 낡은 서버로 가득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먼지와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비상등의 흐릿한 빛이 높은 선반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의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수지는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칼리드나 야스민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한 서랍을 열자 뒤에서 작은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돌아봤다. 누구야? 그녀가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왔다. 그러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강태우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드라이버를 무기처럼 쥐고 있었다. 김수진 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들이 날 감시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날 죽일 거예요. 당신도요. 수지는 뒤로 물러서며 서류 선반을 잡아 균형을 유지했다. 태우 씨, 강요당한 거지?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시간을 끌려는 의도였다. 말해줘. 누가 뒤에 있는 거야? 칼리드? 야스민? 아니면 다른 누군가?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모르세요. 그들은 모든 걸 알아요. 내 가족, 내 여동생까지. 내가 따르지 않으면 그의 말은 문 쪽에서 나는 큰 소리에 끊겼다.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엔 야스민이었다. 손에 든 접이식 칼이 조명 아래 번쩍였다. 그만해, 태우. 야스민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실패했어. 내가 처리할게. 그녀는 수진을 향해 다가왔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리는 눈빛이었다. 할머니, 경고했잖아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네요. 수지는 손에 쥔 출입카드를 꽉 쥐었다. 머릿속은 빠르게 탈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야스민이 덤벼들기 직전 총성이 울렸다. 야스민은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문 쪽에서 지훈이 나타났다. 손에 든 권총은 여전히 야스민을 겨누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러곤 수진을 봤다. 김수진 씨, 도망쳐요. 32층이 난리예요. 칼리드가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아요. 수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저장고를 뛰쳐나왔다. 야스민을 스쳐 지나며 그녀가 이를 악물고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도망칠 수 없어. 쌍응이 널 찾을 거야. 그 말은 저주처럼 수진의 머릿속에 박혔다. 그녀는 계단을 뛰어올라 로비로 향했다. 시계는 0시 45분을 가리켰다. 장치가 활성화 되기까지 1시간 남짓 남았다. 하지만 로비에 도착한 순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은지가 프런트 데스크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칼리드가 서 있었다. 손에 든 총, 입가에 맴도는 차가운 미소. 김수진. 그는 부드럽게 하지만 치명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흥미로운 놀라움이야. 하지만 게임은 끝났어.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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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대로비는 죽음 같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멈추려는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김수진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칼리드와 얽혀 있었다. 그는 총을 그녀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은지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이마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대리석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다. 칼리드의 차가운 미소는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정말 흥미로운 놀라움이야. 수진. 그는 영어로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살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갔어. 쌍응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지. 수지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며 침착함을 유지하게 했다. 그녀는 은지를 힐끗 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날 죽이고 싶다면 해. 그녀는 낮지만 떨림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저 애는 풀어줘. 이 일과 아무 상관없어. 칼리드는 크게 웃었다. 텅 빈 로비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너 같은 게 나한테 조건을 걸어? 청소부 할머니가 감히? 그는 다가와 총구를 수진의 이마에서 몇 센티미터 앞에 댔다. 너는 너무 많이 알아. 그게 널 문제로 만들었지. 갑자기 계단 쪽에서 큰 소리가 나며 칼리드가 고개를 돌렸다. 박지훈이 로비로 뛰어들었다. 손에 든 권총이 칼리드를 겨누고 있었다. 그녀를 놔줘. 칼리드. 지훈이 분노로 으르렁거렸다. 안 그러면 쏘겠어. 칼리드는 입꼬리를 올리며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비극의 전직 형사, 박지훈. 당신이 더 현명할 줄 알았는데.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최민호였다. 호텔 지배인이 권총을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수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민호. 그저 오만한 지배인으로만 알았던 그가 내부자였다. 민호? 지훈은 충격에 휘청이며 총을 살짝 내렸다. 당신이 쌍응과 손잡았어?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돈은 충성을 가리지 않아. 지훈. 쌍응은 이 호텔보다 훨씬 후하게 쳐주지. 그는 수진을 향해 경멸 어린 눈빛을 던졌다. 당신 같은 청소부가 우리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참 안타깝군. 수진은 칼리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였다. 30년 전 런던이 떠올랐다. 젊은 통역사로 고급 호텔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시절. 그녀는 쌍응의 비밀회의를 우연히 엿들었다. 도시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 장치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가는 추격전과 왼팔에 남은 긴 흉터였다. 그녀는 도망쳤고 과거를 묻었다. 하지만 칼리드의 가방 속 장치, 서울, 새벽 2시, 활성화라는 글귀는 그 기억을 되살렸다. 그건 단순한 장치가 아니었다. 무기였다. 당신 계획을 알아. 수지는 느리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그 장치, 서울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거지? 쌍응이 대규모 강도짓을 하거나 더 나쁘게는 공격을 준비하려는 거야. 그녀는 두려움 없이 칼리드의 눈을 똑바로 봤다. 하지만 당신은 날 필요해. 난 그 장치를 작동시키는 법을 알아. 칼리드는 미간을 찌푸렸다. 처음으로 의심의 기색이 스쳤다. 시간을 끌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청소부가 쌍응의 기술에 대해 뭘 안다는 거야? 수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30년 전 런던에서 비슷한 장치를 파괴했지. 난 그냥 통역사가 아니었어. MI6의 파괴 공작팀에서 호텔 직원으로 의장하고 일했어. 내가 쌍응과 맞서고도 살아남은 게 단순히 운 때문이라고 생각해? 지훈은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수진을 봤다. 민호는 크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다. 할머니, 첩보 영화 너무 많이 봤군. 우리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칼리드는 손을 들어 민호를 조용히 시켰다. 그는 수진을 바라봤다. 이제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신중함이 섞여 있었다. 흥미롭군. 정말이라면 증명해봐. 내 방으로 가서 장치를 예정보다 먼저 활성화해. 실패하면 그는 쓰러진 은지를 가리켰다. 저 애가 먼저 죽고 네가 다음이야. 수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MI6에서 일한 적이 없었다. 그건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런던에서 쌍응의 장치를 연구한 적이 있었고 그 작동 방식을 어렴풋이 이해했다. 가방에 접근할 수 있다면 장치를 파괴하거나 적어도 계획을 지연시킬 수 있을 터였다. 지훈이 반대했다. 김수진 씨, 안 돼요. 저들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하지만 수지는 그에게 눈짓을 보냈다. 계획이 있다는 신호였다. 날 믿어. 지훈, 내가 뭘 하는지 알아. 칼리드는 총을 수진의 등에 겨누고 32층으로 안내했다. 민호는 의식이 없는 은지를 인질처럼 끌고 따라갔다. 지훈은 총을 빼앗기고 손이 묶인 채 무력한 눈빛으로 저항을 찾으려 애썼다.
VIP 룸에 도착하자 검은 가방은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다. 장치의 화면은 서울 지도를 띄우며 카운트다운을 보여줬다. 1시간 30분 0초. 시작해. 칼리드가 명령하며 수진을 가방 쪽으로 밀었다. 장난치지 마. 모든 속임수를 다 알아.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방을 열었다. 복잡한 버튼과 화면을 살폈다. 런던에서 본 장치와 구조가 비슷했다. 그녀는 코드 입력을 가장하며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다. 생체 인증이 필요해요. 그녀는 칼리드를 힐끗 보며 말했다. 당신이 감지기에 손가락을 올려야 해요. 칼리드는 망설였지만 그의 오만함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속임수를 쓴다면 이 호텔 전체가 날아갈 거야. 그는 감지기에 손가락을 올렸다. 화면이 밝아지며 접근 허가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 순간 수지는 장치에 숨겨진 버튼을 눌렀다. 쌍응의 오래된 문서에서 기억하던 자폭 모드를 활성화한 것이다. 화면이 붉게 깜빡이며 전자음성이 울렸다. 자폭 시작. 60초 남음. 칼리드가 고함을 지르며 수진에게 총을 겨누려 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가방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도망쳐. 수진이 외쳤다. 그녀는 지훈과 은지에게 달려갔다. 은지는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다. 민호는 당황하며 총을 쐈지만 총알은 빗나가 벽에 박혔다. 지훈은 혼란 속에서 밧줄을 풀고 민호를 주먹으로 쓰러뜨렸다. 칼리드는 장치가 폭발할 것을 알고 복도로 도망쳤다. 민호와 가방을 버리고 수지는 은지를 부축하고 지훈과 함께 비상계단으로 뛰었다. 그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마자 VIP 룸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호텔 전체가 흔들렸다. 연기와 먼지가 복도를 뒤덮었지만 장치는 파괴됐다. 로비에 도착하자 은지가 수진을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김할머니, 저를 구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수진을 놀란 눈으로 봤다. 정말 MI6에서 일했어요? 수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너무 많이 아는 통역사였을 뿐이야. 하지만 저들이 이기게 두진 않았지. 그녀는 복도를 바라봤다. 칼리드가 도망친 곳이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고 쌍응은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강태우였다. 손에는 USB를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김수진 씨,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그는 수진에게 USB를 건넸다. 목소리가 떨렸다. 쌍응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들은 서울뿐 아니라 더 큰 공격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들을 막고 싶다면 이게 기회예요. 수진은 USB를 받아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지훈, 은지, 그리고 태우를 차례로 봤다. 확실해. 태우 씨, 이 길을 선택하면 너도 그들의 표적이 될 거야. 태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에게 빚졌어요.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시계가 1시 45분을 가리켰다. 쌍응의 원래 활성화 시한까지 15분 남았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칼리드는 밖에 있고 쌍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USB를 꽉 쥐었다. 눈빛의 결의가 번쩍였다. 좋아. 그녀가 말했다.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자.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대로비는 32층 폭발에서 남은 연기 냄새로 가득했다. 대리석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먼지가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김수진은 박지훈, 은지, 강태우와 함께 작은 원을 이루고 서 있었다. 손에는 태우가 건넨 USB를 꽉 쥐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다. 쌍응의 원래 활성화 시점이었다. 장치는 파괴됐지만 수지는 이 승리가 일시적일 뿐임을 알았다. 칼리드는 도망쳤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진 쌍응은 멈추지 않을 터였다. 이 USB를 바로 확인해야 해요. 수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우 말이 맞다면
여기 데이터가 쌍응의 다음 계획을 알려줄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김수진 씨, 동의하지만 우린 지금 사냥당하고 있어요. 칼리드는 당신이 장치를 망가뜨린 걸 알아요. 그는 돌아올 거예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겠죠. 그는 정문을 힐끗 봤다. 호텔 보안팀이 폭발 후 패닉에 빠진 직원들을 통제하느라 분주했다. 아직도 떨고 있는 은지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김할머니, 무서워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다치면. 그녀의 목소리는 메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수진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눈빛을 보냈다. 너 잘못 아니야, 은지야. 내가 이 길을 선택했어. 너나 다른 누가 다치게 두지 않을게. 태우는 고개를 숙이고 후회로 가득한 목소리를 냈다. 김수진 씨,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 일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계획인 줄 몰랐어요. 동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들며 희미한 희망을 띄었다. 그 USB에 전부 있어요. 연락처 목록, 계획, 그리고 오늘 아침 서울에서 열리는 비밀 회의 장소까지.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보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다. 이게 함정이라면, 태우, 넌 후회하게 될 거야. 화면이 켜지며 블랙던 작전, 서울 서미 침투 같은 제목의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다. 지훈이 첫 번째 파일을 열자 상세한 문서가 나타났고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문서는 쌍응이 오늘 오전 10시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경제 서밋을 노리고 있음을 밝혔다. 수진이 파괴한 장치는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다. 코엑스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해 쌍응의 특수팀이 침투. 한국 대통령과 글로벌 CEO들을 납치하려는 것이었다. 더 무서운 건 예비 계획이었다. 원격으로 활성화된 두 번째 장치. 더 강력한 장치가 이미 코엑스로 운송 중이었다. 맙소사, 은지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학살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수지는 문서를 빠르게 후르며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했다. 한 가지 디테일에 그녀는 멈칫했다. 서울의 연락원 이름, 브로커로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30년 전 런던에서 쌍응의 비밀회의에서 브로커를 들었다. 조직의 어두운 거래를 조율하는 신비한 중개인. 그녀는 그가 그림자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가 서울에 있었고 그녀를 알고 있었다. 막아야 해요. 수지는 단호히 말했다. 서밋은 8시간 뒤 시작돼요. 두 번째 장치가 활성화되면 코엑스뿐 아니라 강남 전체가 혼란에 빠질 거예요. 지훈은 노트북을 닫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인원이 더 필요해요. 경찰 시절 연락처가 몇 개 있지만 그들이 우릴 믿을지 모르겠어요. 브로커가 정말 서울에 있다면 우리가 오는 걸 알 거예요. 태우가 망설이다 입을 뗐다. 저 정보를 더 얻을 만한 곳을 알아요. 이태원에 있는 쌍응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자료를 전달했었죠. 운이 좋다면 두 번째 장치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태우를 보며 그의 신뢰성을 가늠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알았어. 지훈 씨. 경찰 연락처에 연락해요. 은지. 호텔에 남아서 경찰의 상황을 보고해. 태우. 날 그 바에 데려가. 은지는 즉시 반대했다. 안 돼요. 김할머니. 혼자 보내지 않을게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히 말했다. 네가 안전해야 내가 안심해. 은지야, 이 일을 해줘. 날 믿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태우는 수진을 호텔 뒷문으로 안내했다. 보안팀의 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번쩍이는 거리를 지나며 수진은 긴장된 공기를 느꼈다. 창밖을 보며 런던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1995년 그녀는 런던 사보이 호텔에서 일하는 젊은 통역사였다. 어느 밤 VIP 룸에서 쌍응의 비밀 회의를 엿들었다.
도시 전력망을 무력화할 장치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문서를 복사해 경찰 연락원에게 넘겼지만 쌍응이 알아챘다. 암흑의 골목에서 그녀를 쫓던 암살자들. 그녀는 낯선 남자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 슬픈 눈빛과 낮은 목소리를 가진 그는 그녀를 어두운 구석으로 끌어숨겨줬다. 그는 자신을 감시자라 불렀고 브로커를 알고 있었다. 그 밤 이후 그녀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고 런던을 떠나 과거를 묻었다. 이제 이태원의 작은 바 미드나잇 헤이븐 앞에 차가 멈췄다. 자줏빛 네온사인과 전자음악이 활기를 띠었다. 태우는 수진을 군중 속으로 이끌어 구석 자리로 갔다. 가죽 재킷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저자가 진수예요. 태우가 속삭였다. 쌍응의 하수인이죠. 두 번째 장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저자일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접근하기도 전에 진수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똑바로 봤다. 그의 차가운 미소는 그가 수진을 아는 듯했다. 김수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브로커가 당신에 대해 경고했지. 정말 끈질긴 가시군. 테플레인즈 우는 충격에 멈칫했다. 어떻게 저자가 당신을 아는 거죠?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수에게 다가가 눈을 떼지 않았다. 말해.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두 번째 장치가 어디 있지? 안 그러면 쌍응이 장치 하나 잃은 것 이상을 잃게 될 거야. 진수는 크게 웃었다. 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문 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군중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수진은 태호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고개를 들자 칼리드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총, 눈빛은 증오로 타올랐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나이 든 남자가 있었다. 슬픈 눈빛과 낮은 목소리, 수진이 즉시 알아본 남자. 런던에서 그녀를 구했던 감시자였다. 김수진. 감시자는 낮고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그리고 당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군. 하지만 이번엔 잘못된 편을 골랐어. 그는 손을 들었고 검은 옷을 입은 암살자들이 나타나 발을 포위했다. 수지는 일어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당신, 그녀는 충격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쌍응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 감시자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수진. 그리고 이제 당신도 없어. 그는 신호를 보냈다. 암살자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다. 반은 혼란에 휩싸였고 수지는 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2025년 5월 2일 서울 이태원 미드나잇 헤이븐 바 오전 2시 30분 미드나잇 헤이븐 바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공황의 비명으로 숨막혔다. 군중은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으며 흩어졌고 자줏빛 네온 조명은 혼란을 감추려는 듯 깜빡였다. 김수진은 뒤집힌 테이블 뒤에 웅크리고 강태우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검은 옷을 입은 암살자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문 앞에는 칼리드가 총을 들고 증오로 타오르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감시자였다. 런던에서 그녀를 구했던 남자. 이제 칼리드 옆에 서서 슬픈 미소를 띠고 있었다. 김수진. 그는 다시 말했다. 낮은 목소리는 저주 같았다. 다시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수진은 쌍응의 데이터를 담은 USB를 손에 꽉 쥐었다. 그들의 음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태우.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침착했다. 여기서 나갈 길 있어? 태우는 창백한 얼굴로 바카운터 쪽을 힐끗 봤다. 골목으로 통하는 뒷문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움직이는 걸 볼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수지는 감시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적대감이 아니라 깊은 고통. 마치 억지로 적대편에 선 듯한 느낌이었다. 가. 그녀가 명령했다. 총성이 울리자 태우를 끌고 카운터로 뛰었다. 총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제복에 구멍을 냈다. 그들은 카운터 뒤로 쓰러졌다. 주위로 술병이 깨지며 산산조각 났다.
쌍응의 하수인 진수가 방 구석에서 고함쳤다. 도망치게 두지 마. 하지만 암살자들이 다가오기 직전 수지는 멀쩡한 술병을 집어 천장에 내온 조명으로 힘껏 던졌다. 조명이 터지며 불꽃이 튀었고 반은 깜빡이는 어둠에 잠겼다. 군중은 더욱 패닉에 빠졌고 수진과 태우는 그 틈을 타 뒷문을 통해 어두운 골목으로 뛰쳐나갔다. 이태원 골목은 좁고 쓰레기와 썩은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뒤에서 암살자들의 발소리와 칼리드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찾아. 저 여자가 멀리 갈 리 없어. 수지는 태우를 쓰레기통 뒤로 끌어당겨 웅크리게 했다. 숨 쉬지 마. 그녀는 속삭이며 바에서 주운 깨진 유리 조각을 임시 무기로 쥐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수지는 멈칫했다. 수진, 나와. 너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감시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설득하려는 듯 느렸다. 넌 이해 못해. 쌍응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야. 그들은 시스템이야. 이 계획을 망치면 그들은 복수할 거야. 너뿐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보던의 기억이 밀려왔다. 그날 밤 감시자는 암살자의 칼날에서 그녀를 구했지만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말은 그녀를 흔들었다. 그는 정말 적일까? 왜 그들을 위해 일하는 거지? 그녀는 골목에 메아리 치도록 외쳤다. 날 구했잖아. 당신 누구야? 침묵. 그러다 감시자가 어둠 속에서 나왔다. 총은 들지 않았고 양손을 들며 항복하는 듯했다. 내 이름은 한민재야. 그는 슬프게 말했다. 30년 전 NIS 요원으로 쌍응에 잠입했었지. 하지만 그들이 알아챘어. 날 죽이지 않았어. 대신 내 가족, 아내와 딸을 데려갔지. 그들이 살 길 바래서 그들의 꼭두각시가 됐어. 그는 멈췄다.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런던에서 널 구한 건 네가 내 딸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쌍응을 벗어날 수 없었어. 너도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옆에서 떨고 있던 태우가 속삭였다. 김수진 씨, 믿지 마세요. 시간 끌고 있어요. 하지만 수지는 민재의 눈을 보고 진실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고 민재가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골목 끝에서 칼리드가 나타났다. 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심리극은 충분해. 그가 으르렁거렸다. 수진, USB 내놔. 안 그러면 이 녀석이 죽어. 수지는 태우를 뒤로 밀치고 유리 조각을 치켜들며 도전하듯 말했다. USB? 와서 가져가. 그녀는 칼리드에게 달려들어 유리로 그의 손을 베었다. 총이 땅에 떨어졌다. 칼리드는 고통으로 고함쳤지만 예상보다 빨랐다. 그는 수진의 배를 세게 쳤고 그녀는 숨이 막히며 바닥에 쓰러졌다. 태우가 비명을 지르며 칼리드의 총을 주워 겨누었지만 손이 덜덜 떨렸다. 다가오지 마. 칼리드는 비웃으며 다가갔다. 너한테 그럴 배짱 없어. 꼬마. 하지만 그가 태우에게 닿기 직전 골목 입구에서 굉음이 울렸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트럭이 돌진했다. 지훈이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며 권총으로 칼리드의 다리를 두 발 쏘아 쓰러뜨렸다. 차에 타. 지훈이 외쳤다. 수지는 태우를 끌고 차로 뛰었다. 하지만 올라타기 전 그녀는 피웅덩이에 누운 민재를 돌아봤다. 그는 힘겹게 말했다. 수진, 브로커를 찾아. 코엑스. 오늘. 그의 눈이 감겼고 숨이 멎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재가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희생은 진짜였다. 그녀는 땅에서 USB를 주워 차에 올랐다. 지훈은 엑셀을 밟아 새벽의 서울 거리를 질주했다. 은지가 경찰에 연락했어요. 그가 급하게 말했다. 특수팀이 코엑스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해요. 브로커가 거기 있다면 두 번째 장치를 활성화할 거예요. 숨을 헐떡이던 태우가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다. 이거 바에서 찾았어요. 진수 재킷에서 떨어졌어요.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코엑스 VIP 회의실 3.
오전 8시, 수지는 주소를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서밋 시작까지 6시간 남았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남에 가까워질 때 차 안 라디오에서 긴급 방송이 흘렀다. 경고, 강남역 지하철에서 폭발 발생. 테러로 의심. 모든 경찰 부대 동원. 수진과 지훈은 공포에 가득 찬 눈빛을 교환했다. 시작됐어. 수진이 속삭였다. 이 폭발은 눈속임이야. 브로커가 두 번째 장치를 숨기고 있어. 지훈은 핸들을 꽉 쥐었다. 그럼 더 빨리 가야겠군. 하지만 속도를 내기도 전에 검은 SUV가 사거리에서 튀어나와 그들의 차를 들이받았다. 트럭은 뒤집혔고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수지는 차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연기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긴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 저장고에서 지훈에게 총 맞았던 야스민이었다. 김수진. 야스민은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소총을 들고 있었다. 첫 번째 장치를 망쳤지만 이번엔 못 도망쳐. 브로커가 널 만나고 싶어해. 살아서.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암살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잔해에 갇힌 수지는 의식을 잃은 지훈과 태우를 봤다. 그녀는 USB를 꽉 쥐었다. 눈빛의 결의가 번쩍였다. 이게 마지막 싸움이라면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김수진은 어두운 방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손은 등 뒤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곰팡이와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의 희미한 전구가 얼룩진 콘크리트 바닥을 비췄다. 어딘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리려 애썼다. 차량 사고, 소총을 든 야스민, 그리고 브로커가 널 만나고 싶어해. 살아서. 라는 차가운 말. 쌍응의 계획이 담긴 USB는 그녀의 손에서 사라졌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야스민이 들어왔다. 긴 검은 머리가 전구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검은 타이트한 옷을 입고 소총을 어깨에 걸쳤다. 깼군. 야스민은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을 줄은 몰랐어. 브로커 말이 맞았어. 넌 질긴 여자야. 그녀는 다가와 허리띠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수진의 목에 댔다. 장난치지 마. 할머니. 그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날 화나게 하면 그 전에 내 목을 베어줄게. 수진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차가운 칼날이 피부에 닿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브로커가 누구지? 그녀는 낮고 날카롭게 물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야스민은 비웃으며 칼을 걷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는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녀는 문을 두드렸고 건장한 암살자 2명이 들어와 수진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그녀를 이끌고 이끼 낀 콘크리트 벽의 지하 복도를 지나 더 큰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첨단 지휘센터처럼 꾸며져 있었다. 벽의 대형 화면에는 서울 지도가 떠 있고 코엑스의 빨간 점이 깜빡였다. 테이블 위에는 호텔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검은 가방이 있었다. 두 번째 장치의 화면은 카운트다운을 보여줬다. 4시간 0분 0초. 테이블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60대쯤 은빛 머리에 고급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돌아섰다. 수지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런던에서 쌍응의 비밀회의를 엿듣던 기억 속에서 그를 봤다. 테이블 뒤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암살자들에게 명령하던 자. 브로커였다. 김수진. 그는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만에 드디어 다시 만났군. 런던에서 내게 적잖은 문제를 일으켰지. 첫 번째 장치. 도난당한 문서. 경찰에 잡힌 내 팀. 너 같은 쥐새끼가 그저 지나갈 줄 알았는데. 호랑이였어. 그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수지는 묶인 손을 꽉 쥐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다. 당신이 쌍응의 배후야. 그녀는 분노를 숨기지 못하며 말했다. 왜 아직도 날 쫓는 거지? 난 그저 통역사였어. 브로커, 본명 이상훈, 은 크게 웃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그저 통역사? 아니, 수진. 너는 우리 장치를 파괴한 유일한 사람이야. 너무 많이 알았고, 더 나쁜 건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널 살려뒀어. 쌍응의 승리를 내 눈으로 보게 하고 싶었으니까. 그는 가방을 가리켰다. 이 장치는 오전 8시에 활성화돼 코엑스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거야. 세계 지도자들은 인질이 되고 쌍응은 글로벌 경제를 장악할 거야. 수지는 카운트다운 화면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성공 못해.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첫 번째 장치를 망가뜨렸고 이걸도 망가뜨릴 거야. 이상훈은 고개를 기울이며 도전에 즐거워하는 듯했다. 용감하군. 하지만 소용없어. 내 USB는 사고로 파괴됐어. 우리 계획을 아는 사람은 없어. 내 팀, 지훈, 태우, 그 어린 은지, 지금 사냥당하고 있지. 그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내게 일해. 내 경험이라면 귀중한 자산이 될 거야. 그 대가로 내 동료들을 살려주지. 수지는 이상훈의 눈을 보며 거짓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내가 그들을 배신할 거라 생각해? 그녀는 경멸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날 전혀 모르는군. 옆에 있던 야스민이 코웃음을 쳤다. 시간 낭비 말아요. 이상훈, 내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이상훈은 손을 들어 그녀를 조용히 시켰다. 아니, 야스민, 김수지는 특별한 경우야. 세상이 바뀌는 순간을 보게 해주고 싶어. 그는 화면으로 돌아가 장치에 코드를 입력했다. 이건 작별 선물로 생각해. 화면이 코엑스 내부에 숨겨진 카메라 영상으로 바뀌었다. 수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은지가 묶이고 재갈이 물린 채 작은 방에 있었다. 옆에는 의식을 잃은 지훈이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안 돼. 수지는 외치며 달려들었지만 암살자들에게 붙잡혔다. 풀어줘. 그들은 관계없어. 이상훈은 미소 지었다. 너 때문에 관계가 생겼지. 이게 쌍응을 거스른 대가지. 그는 야스민에게 말했다. 장치 준비해. 경찰 오기 전에 떠난다. 하지만 야스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연기가 방으로 밀려들었고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이상훈이 고함쳤다. 이게 뭐야? 야스민은 소총을 뽑아 밖으로 뛰었지만 연기 속에서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강태우였다. 권총을 들고 단호한 눈빛을 띄었다. 김수진 씨. 그는 외치며 암살자 하나를 쓰러뜨렸지만 다른 자에게 주먹을 맞고 넘어졌다. 수지는 혼란을 틈타 테이블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밧줄을 문질러 풀었다. 그녀는 이상훈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세게 쳤다. 그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태우, 장치. 그녀는 가방을 가리키며 외쳤다. 하지만 그들이 닿기 직전 야스민이 돌아와 태우의 어깨에 총을 쏘았다. 그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수지는 돌아서며 불타는 눈빛을 보냈다. 야스민, 그만해. 그녀는 고함치며 야스민에게 달려들어 둘 다 테이블 위로 넘어졌다. 야스민의 접이식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두 사람은 치열하게 싸웠다. 코피를 흘리는 이상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죽여. 그가 명령했지만 복도에서 총성이 점점 가까워졌다. 갑자기 방 안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이상훈, 국정원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라. 수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국정원? 어떻게 아는 거지? 그러다 지훈의 옛 경찰 연락처를 떠올렸다. 그들이 왔다. 이상훈은 패닉에 빠져 가방으로 달려들어 장치를 조기에 활성화하려 했다. 야스민과 싸우던 수지는 태우에게 소리쳤다. 막아. 상처를 입은 태우는 바닥을 기며 이상훈의 손에 단도를 찔렀다. 이상훈은 고통으로 고함쳤다. 장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화면은 여전히 카운트다운을 보여줬다. 3시간 45분 0초.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쳐 야스민과 나머지 암살자들을 제압했다.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태우를 일으켰다. 중년 여성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김수진 씨? 그녀가 물었다. 국정원 특수요원 권지영입니다. 박지훈이 연락했어요. 그와 어린 여성은 코엑스에서 구출됐습니다.
수지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지만 시선은 손이 묶인 이상훈에게 고정됐다. 두 번째 장치.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작동 중이에요. 비활성화해야 해요. 권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술팀의 가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가방을 열자 화면이 붉게 깜빡이며 전자음성이 울렸다. 원격 활성화 시작. 60분 남음.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이상훈은 손이 묶인 채 크게 웃었다. 날 잡았다고 끝난 줄 알아? 쌍응은 언제나 대비책이 있어. 장치는 활성화될 거야. 코엑스는 무너질 거야. 수지는 이상훈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깃을 잡았다. 말해. 끄는 법이 뭐야? 하지만 그는 미친 듯 웃으며 관기 어린 눈빛을 보냈다. 권 요원이 수진을 끌어냈다. 그를 본부로 데려가 신문할게요. 하지만 김수진 씨, 당신이 필요해요. 지훈 말로는 당신이 쌍응 장치에 대해 안다고 했어요. 비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수지는 카운트다운 화면, 구급 요원의 치료를 받는 태호를 봤다. 은지, 지훈, 그리고 그녀에게 브로커를 경고하며 희생한 한민재를 떠올렸다. 할게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1시간뿐이에요. 쌍응은 쉽게 이기게 두지 않을 거예요. 국정원이 이상훈을 끌고 가자. 그는 수진에게 돌아보며 속삭였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쌍응은 나보다, 우리 모두보다 커. 널 찾을 거야. 수진, 영원히. 그 말은 저주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박혔다. 국정원 팀이 코엑스로 향하며 서울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렸다. 2025년 5월 2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오전 5시 30분 서울의 하늘은 새벽의 분홍빛으로 물들었지만 코엑스 컨벤션 센터 내부는 전쟁터 직전처럼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김수진은 국정원 팀을 따라 넓은 복도를 달렸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다. 쌍응의 두 번째 장치가 든 가방을 기술팀이 들고 있었고 화면은 붉게 깜빡이며 카운트다운을 보여줬다. 0시간 30분 0초. 30분 뒤 장치가 활성화되면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글로벌 경제 서밋은 재앙으로 변할 터였다. 권지영 특수요원이 앞장서며 무전기에 날카롭게 말했다. VIP 회의실 3은 봉쇄됐다. 폭탄 해체팀이 확인 중이지만 김수진 씨가 장치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30년 전 런던에서 비슷한 장치를 파괴했지만 이번엔 부담이 훨씬 컸다. 구출된 은지와 지훈은 의료팀과 안전구역에 있었지만 브로커 이상훈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쌍응은 우리 모두보다 크다. 국정원 팀이 VIP 회의실 3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요원들은 긴장한 눈빛으로 멈춰 있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가방과 연결된 보조 장치가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가 떠 있었다. 권 요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본체가 아니야. 원격 활성화 장치야. 잘못된 선을 자르면 본체가 즉시 작동할 거야. 수지는 다가가 버튼과 케이블을 살폈다. 런던의 기억이 떠올랐다. 쌍응의 장치에 숨겨진 함정을 알아내기 위해 문서를 연구했던 때. 가짜 회로가 있어요. 그녀는 낮게 말했다. 빨간 선은 미끼예요. 초록 선을 잘라야 하지만 비활성화 코드를 먼저 입력해야 해요. 그녀는 기술팀을 돌아봤다. 제어판 보여주세요. 하지만 기술팀이 반응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총성이 울렸다. 요원들은 총을 뽑아 수진을 둘러싸며 방어진을 형성했다. 권 요원이 무전기에 소리쳤다. 상황 보고. 당황한 목소리가 답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쌍응 암살자들이 침투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아요. 수지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부자. 그녀는 속삭였다. 국정원에 쌍응과 손잡은 자가 있어. 권 요원이 날카롭게 돌아봤다. 확실해요? 하지만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암살자들이 소총을 난사하며 돌진했다. 국정원 팀이 반격하며 회의실은 전쟁터로 변했다. 수지는 회의 테이블 뒤로 몸을 숨기며 부상당한 요원을 구석으로 끌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문 앞에 야스민이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이 수진을 뚫었다. 김수진. 야스민이 고함치며 그녀를 향해 총알을 퍼부었다. 하지만 야스민이 다가오기 직전 복도에서 그림자가 뛰어들었다. 박지훈이었다. 부상으로 약해진 그는 권총을 들고 야스민의 어깨를 쏘아 쓰러뜨렸다. 지훈. 수진은 외치며 그를 부축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머리에 붕대에 피가 배었다. 당신을 혼자 둘 순 없어요. 은지는 안전해요. 이 장치를 꺼야 해요. 그는 가방을 가리켰다. 화면은 이제 0시간 20분 0초를 가리켰다. 하지만 수진이 장치로 돌아갔을 때 한 젊은 국정원 요원이 눈빛이 불안한 자 제어판에 몰래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다. 멈춰. 수진은 외치며 그를 밀쳤다. 그는 칼을 뽑아 수진을 찌르려 했지만 지훈이 그의 다리에 총을 쏘아 쓰러뜨렸다. 이자가 내부자야. 지훈이 으르렁거리며 권 요원에게 말했다. 당신 팀을 점검해. 권 요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반역자를 수갑으로 묶으라 지시했다. 하지만 장치 화면이 붉게 깜빡이며 전자음성이 울렸다. 수동 조작 감지. 10분 후 활성화. 수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부자가 수동 모드를 작동시켜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했다. 야스민. 수진은 돌아봤지만 혼란 속에 야스민이 사라졌다. 추격할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제어판을 확인했다. 손이 떨렸다. 비활성화 코드가 필요해.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면 다 끝장이야. 권 요원은 암살자들을 막으며 소리쳤다. 코드 없어요. 이상훈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눈을 감고 런던의 문서를 떠올렸다. 쌍응의 옛 장치에 대비 코드가 있었다. 조직 창립일을 기반으로 한 숫자열. 이걸 시도해. 그녀는 빠르게 입력했다. 197305-01. 화면이 깜빡이며 코드 승인. 2차 키 입력이 떴다. 2차 키?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뭐지?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2차 키는 몰랐다. 하지만 한민재, 감시자 위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브로커를 찾아. 코엑스. 민재가 뭔가를 알았을지도.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태우가 진수에게서 주운 종이를 찾았다. 코엑스. VIP 회의실 3. 오전 8시. 아래 희미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다. 9274. 이거야. 수진은 외치며 9274를 입력했다. 화면이 멈췄다. 비활성화 완료. 장치가 꺼졌고 방 안은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다. 김수진 씨. 은지의 목소리였다. 수진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은지가 야스민에게 목이 졸리고 있었다. 접이식 칼이 은지의 목에 닿았다. 이번 판은 네가 이겼어. 야스민은 관기 어린 눈빛으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너 살게 두지 않아. 그녀는 은지를 비상계단 쪽으로 끌었고 국정원 팀이 반응하기도 전에 작은 폭발음이 울렸다. 야스민이 던진 연막탄이 복도를 짙은 연기로 뒤덮었다. 야스민. 수진은 외치며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지훈과 권 요원의 만류도 무시했다. 은지를 죽게 둘 순 없었다. 발소리를 따라 코엑스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뛰어올랐다. 연기가 거치자 야스민이 옥상 난간에 서 있었다. 은지를 꽉 붙잡고 바람이 그녀의 검은 머리를 휘날렸다. 놔줘. 수진은 한 발짝씩 다가가며 외쳤다. 야스민은 크게 웃었지만 눈빛은 절망적이었다. 네가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알아? 쌍응은 절대 멈추지 않아. 내가 죽으면 이 애를 데려갈 거야. 그녀는 은지를 난간 가까이 밀었고 수진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순간 뒤에서 그림자가 돌진했다. 강태우였다.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그는 야스민을 은지에게서 떼어냈다. 셋은 바닥으로 넘어졌다. 혼란 속 야스민은 칼을 들어 태우를 찔렀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 야스민을 난간 쪽으로 밀었다. 야스민은 균형을 잃고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소리는 곧 멈추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은지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괜찮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꼭 안았다. 숨을 헐떡이던 태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저 잘못을 바로잡았죠? 지훈과 국정원 팀이 달려와 상황을 통제했다. 권요원이 다가와 존경 어린 눈빛을 보냈다. 김수진 씨, 당신이 서울을 구했어요. 하지만 이상훈 말이 맞아요. 쌍응은 아직 남아있어요. 계속 협조해 줄 수 있죠? 수지는 떠오르는 태양이 비추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다. 한민재, 희생된 사람들, 이상훈의 저주를 떠올렸다. 그들은 널 찾을 거야. 영원히. 준비됐어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그들을 찾아갈 거예요. 하지만 국정원 팀이 옥상을 떠나려 할 때 권요원의 전화로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단 한 줄, 쌍응은 끝나지 않았다. 브로커는 시작일 뿐. 수지는 메시지를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5년 5월 2일 서울 지하 비밀기지 오전 7시 서울의 새벽은 눈부신 빛으로 물들었지만 코엑스에서 몇 마일 떨어진 지하 비밀기지 안은 무덤처럼 차가웠다. 김수진은 국정원의 취조실에서 이상훈 브로커과 마주 앉았다. 그의 손은 수갑에 묶여 있었지만 교활한 미소는 그가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쥐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 전장의 익명 메시지, 쌍응은 끝나지 않았다. 브로커는 시작일 뿐 가수진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간이 다하고 있었다. 서울을 구하려면 이상훈으로 하여금 쌍응의 진정한 배우를 밝히게 해야 했다. 권지영 특수요원이 옆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이상훈, 두 번째 장치는 무력화됐다. 서밋은 안전하다. 너희 게임은 끝났어. 말해, 쌍응의 우두머리는 누구야? 이상훈은 의자에 기대며 작게 웃었다. 내가 수장이라고 생각해? 난 그저 졸릴 뿐이야. 권요원, 쌍응의 진짜 주인은 바로 너희 코앞에 있는데 눈이 멀어 못 보는군. 그는 수진을 똑바로 보며 칼 같은 눈빛을 던졌다. 김수진, 넌 런던에서 우리 장치를 망쳤어. 왜 우리가 30년 동안 널 쫓았는지 알아? 네가 그를 봤기 때문이야. 아무도 봐선 안 되는 그를.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런던의 밤, 쌍응의 비밀회의를 엿듣던 순간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브로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 차갑고 권위 있는 눈빛은 그녀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가 누구지?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히 물었다. 이상훈은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모든 걸 조종해 정부, 기업, 심지어 너희 국정원까지. 그는 자신을 건축가라 불러. 그리고 그는 너를 죽이고 싶어해. 수진, 네가 그의 완벽한 계획의 유일한 오점이기 때문이야.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거대한 폭발음이 기지를 뒤흔들었다. 조명이 깜빡이고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권요원은 총을 뽑으며 무전기에 소리쳤다. 상황 보고. 당황한 목소리가 답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쌍응 암살자들이 침투했어요. 이상훈을 빼내려고 해요. 취조실 문이 벌컥 열렸고 검은 옷의 암살자들이 소총을 난사하며 돌진했다. 수지는 테이블을 뒤집어 방패로 삼고 권요원을 끌어내렸다. 이상훈은 수갑에 묶인 채 크게 웃었다.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는 외쳤다. 한 암살자가 그의 수갑을 풀고 끌고 나갔다. 수진과 권요원은 연기와 시체로 가득한 복도를 따라 추격했다. 기지 중앙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박지훈, 은지, 강태우가 암살자들에게 포위돼 있었다. 이상훈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고 검은 망토를 두른 키 큰 남자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졌지만 수지는 즉시 알아챘다. 건축가였다. 김수진 씨, 은지가 외치며 암살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부상당한 지훈은 적 하나를 쓰러뜨렸지만
다른 자에게 주먹을 맞고 넘어졌다. 어깨에 붕대를 감은 태우는 은지 앞을 막아서며 단호한 눈빛을 띄었다. 도망쳐요. 김수진 씨. 그는 외쳤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죽은 요원의 권총을 주워 암살자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 정확한 사격으로 길을 열었다. 옆에서 권 요원이 외쳤다. 지원 요청해. 하지만 무전기는 잡음만 낼 뿐이었다. 수진은 그들이 고립됐음을 깨달았다. 쌍응이 모든 통신을 차단했다. 건축가가 앞으로 나섰다. 런던의 기억 속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김수진. 그는 차갑게 말했다. 너무 오래 방치한 실수였어.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끝난다. 수진은 총을 겨누었지만 총알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 당신 누구야? 그녀는 고함쳤다. 왜 나지? 건축가는 작게 웃으며 빛 속으로 들어섰다. 70대쯤 위 남자. 은빛 머리. 칼 같은 눈빛. 수진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을 알았다. 방송에서 한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테크 억만장자. 한양 글로벌의 회장 최현우였다. 최현우? 권 요원은 충격에 총을 살짝 내렸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수진은 놀라지 않았다. 런던의 그 눈빛을 기억했다. 이제 쌍응이 항상 한 발 앞선 이유를 알았다. 그는 무한한 권력과 자원을 쥐고 있었다. 런던에서 네가 우리 장치를 망쳤어. 현우는 담담하지만 치명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려던 내 계획을 노출시켰지. 하지만 난 다시 세웠어. 오늘 쌍응은 서울에서 그 사명을 완수할 거야.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뒤에 대형 화면이 켜지며 전 세계 도시들의 네트워크가 떴다. 붉은 점들이 깜빡였다. 비슷한 장치들이 활성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지는 절망을 느꼈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았다. 한민재, 그녀를 경고하며 희생한 니, 그리고 어머니처럼 여기는 은지를 떠올렸다. 당신은 이기지 못해.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한 번 당신 계획을 망쳤고 다시 할 거야. 현우는 크게 웃으며 암살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모두 죽여. 하지만 암살자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천장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잔해가 쏟아졌고 인터폴이 이끄는 국제특수팀이 돌진하며 암살자들에게 총을 쏘았다. 수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팀 속 익숙한 얼굴을 봤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 런던에서 그녀의 연락원이었던 이제 인터폴 특수요원인 김수경이었다. 수진. 수경은 외치며 수진 근처의 암살자를 쓰러뜨렸다. 코엑스 이후로 쌍응을 추적했어. 버텨. 수진은 망설이지 않고 은지와 태우에게 달려가 그들을 구석으로 끌었다. 지훈은 지쳤지만 사격으로 인터폴을 지원하며 오위를 점했다. 하지만 현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작은 장치를 활성화했다. 대형 화면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0시간 5분 0초. 내가 못 이긴다면. 그는 으르렁거렸다. 서울은 나와 함께 불타. 수지는 그게 기지 전체를 폭파할 예비 장치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총알이 날아드는 와중에 현우에게 돌진했다. 멈춰. 그녀는 고함치며 그의 얼굴을 쳐 장치를 떨어뜨렸다. 둘은 몸싸움을 벌였다. 수지는 힘이 달렸지만 온 힘을 다해 그를 제어판으로 밀었다. 제어판이 불꽃을 튀기며 타올랐다. 현우는 고함쳤지만 반항하기도 전에 수경이 그의 가슴에 총을 쏘았다. 그는 쓰러졌다. 눈빛은 여전히 증오로 가득했다. 수지는 장치를 주웠다. 손이 떨렸다. 수경, 비활성화 코드. 그녀는 외쳤다. 수경은 달려와 인터폴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코드열을 입력했다. 화면은 0시간 0분 3초에서 멈췄다. 기지는 침묵에 잠겼다. 쌍응은 패배했다. 적어도 이번엔. 인터폴과 국정원이 상황을 정리하며 수지는 은지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괜찮아? 그녀는 속삭였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꼭 안았다. 지훈과 태우는 부상에도 희미하게 웃었다. 해냈어요. 김수진 씨. 지훈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경이 다가와 존경 어린 눈빛을 보냈다.
수진, 당신은 전설이야. 인터폴은 당신이 필요해. 쌍응은 해외에도 지부가 있어.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은지를 봤다. 충분히 싸웠어. 이제 정말 살아보고 싶어. 국정원 팀이 기지를 떠나며 수진은 새벽 햇살 속으로 나왔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한민재, 도망쳤던 세월, 포기했던 두 번째 삶을 떠올렸다. 그녀는 은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통역사 되는 법 배우고 싶어? 그녀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은지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이 멀어질 때 멀리서 그림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은 그는 전화기를 들고 메시지를 보냈다. 건축가는 실패했다. 비계획 시작. 카메라가 그의 손으로 줌인하며 상도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반지를 비췄다. 쌍응은 패배했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언젠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